군자는 이것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이것을 남에게서 찾는다. 중국 춘수 시대의 사상가 공자의 말이다. 군자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한다. 그런데 우자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좋으나 나쁘나 자기가 관계한 일, 더구나 자기의 언행 등은 어떤 사정이 있었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불리한 것이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남의 탓으로 돌려서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자는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이것이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것도 하나의 책임 회피다. 또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남의 말을 이해해 버린다. 너무 영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헐뜯는다라고 라 로슈푸코는 도덕적 반성에서 말하고 있다. 현자에게는 미지의 것,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안티스테네스의 말이다. 무지의 질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제1보로서 생각한 것이다. 무지의 자각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지식의 제1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힘을 알고 모든 일의 진정한 모습, 어려움이나 미지의 세계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자는 자기의 미지의 것, 불가능한 것 등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자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사물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판단만으로 만족하기 쉽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진보가 없다. 현자가 7년 걸리는 질문을 우자는 1시간 만에 해버린다. 영국의 자연과학자 레이의 말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리석지 않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의 말이다. 왜 침묵보다도 우수한 것은 없을까? 에우리피데스는 바보는 바보 같은 말만 한다고 말했으나 바보 같은 것의 첫째는 영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보는 영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장 좋아하고 악덕은 도덕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한다. 현자는 듣고 우자는 말한다는 말도 있다. 지자도 1000번 생각하는데 반드시 실수가 1번 있다. 우자도 1000번 생각하면 얻는 것이 하나 있다. 중국의 역사가이자 문학자인 사마천의 말이다. 지혜가 뛰어난 자라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또 언제나 실패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도 때로는 훌륭한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절대적은 아니라는 뜻이다. 개도 쏘다니면 몽둥이를 만든다는 말처럼 지자나 우자도 같다는 것이다. 같은 시대의 시인 구런의 다음 같은 말도 있다. 척도 짧은 때가 있고 촌도 길 때가 있다. 척은 현자를, 촌은 우자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나 이것은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일 뿐이다. 현자가 우자로, 우자가 현자로 된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상지와 하우는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수제를 우자로, 우자를 수제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학문이 있는 무지한 바보는 더 바보다. 프랑스의 희극 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의 말이다. 미국의 크리스턴이라는 연극에서 그저 마구 닥치는 대로 가득 채운 지식을 그럴싸하게 휘두르는 사이비 학자를 제3악 3장에서 여주인공 앙리에뜨의 연인 크리스턴이 비꼬는 대사다. 지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얻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극은 당시의 경박한 세상의 공기를 비판하고 있다. 파스칼의 무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와 같이 음미해 볼 일이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단 하나는 공포 그 자체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말이다. 이것은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취임 연설 속에 있었던 말이다. 이 시대는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는 바로 붕괴 직전이었다. 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그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이 공전의 대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혼란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뉴딜 정책으로 혁신적인 경제 재건을 도모하려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무지의 공포는 최대의 적이었다. 미국은 그의 정책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유령의 정체는 시들은 억새풀이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섭다는 생각이 엉뚱한 허구의 공포를 낳는 일조차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인간 어록 중에 공포에는 공포에 대한 공포밖에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무섭다는 생각의 깊은 곳에는 오직 무섭다는 것은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발생한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의 말이다.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 등 모든 것을 동물에 비유해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라 퐁테뉴의 우화 속에 이런 말이 있다. 멀리 있으면 공포를 느끼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렇지 않다. 멀리 있는 상대나 대상물은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도 크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알게 되면 공포가 사라진다. 실제로 공포란 에머슨의 말처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다. 공포는 우리들에게 인간성을 느끼게 한다.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공포에 시달리면 사람은 어린이처럼 무력하고 정작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 채 전율만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물질적인 가치나 명성 등도 모두 격렬한 공포의 감정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된다. 그 격렬함은 로마 시대의 정치가 플리니우스 2세에 의하면 사랑보다도 강한 감정이라고 서간집에서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순진하고 적나라한 인간성뿐이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가 무서워하는 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강한 자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실러의 말이다.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군도를 쓸 무렵의 실러는 엄격하고 완고한 육군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강한 반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말도 역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표면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